항상 이 물난리로 뭐 사고가 있어왔지만 유달리 이게 또 수도권 물난리 사태를 보면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맨홀 추락이라거나 이 반지하 침수 등.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남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수도권 물난리 이 재난은 일단은 첫 번째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네. 또 새로운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고 당시에 여의도 색강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목격을 했는데 색강이 침수가 됐고 강남 대치동이 침수가 됐고 광화문이 침수가 됐습니다. 당시에 고 박원순 시장이 네. 일본 동경에 가서 이런 물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저도 거기에 자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러한 지금 언론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류조 시설 소위 얘기해서 강남이 자꾸 지금 100년 빈도의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관 자체로는 도저히 그게 대응이 안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관의 광거를 30년 빈도의 강도에 대응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한 10년 빈도의 강도에도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강우는 100년 빈도의 강우가 오기 때문에 현재 도심지의 침수는 예견된 거다. 네. 자, 그러면 당시에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도로 밑이나 이런 곳에다가 조류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예산 문제 때문에 위야무야 하다가 네. 문제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 지금 양천구청만 이번 해서 효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재난안전은 태풍, 홍수, 지진, 화재는 진보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의 행정의 연계를 가지고 제대로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수도권 침수에서 가장 분노한 것은 비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이 온 거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문제는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비구조적인 재난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재난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강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침수가 될 예견을 했으면 강남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통행 제한도 해야 되고 상황 전파도 해야 되고 정보 전달도 해야 되고 컨트롤 타워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이 강남 침수의 가장 큰 책임자는 네. 대통령,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도 있지만 현행 법과 매뉴얼의 가장 책임자는 기초지대본의 본부장인 강남구청장이 지금 각종 언론에 브리핑도 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다, 뭐 대응하겠다, 앞으로는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청장이 임무와 역할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현행 법과 매뉴얼에 이분이 지금 총괄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현행 법과 매뉴얼이 되는데 지금 강남구청장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네. 무슨 구룡터널 근방에서 지금 수재민들 밥 퍼주기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인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조금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네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전남도 걱정인데요. 광주는 또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고 있고 네. 전남은 1, 2년 전에 이제 구례와 광양에서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제 복구가 다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처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예측을 하고 질문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재난안전의 최고의 전문가는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그 재난을 반복적으로 작년, 그 재작년에 경험해봤던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초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지금 대한민국의 광역시나 기초지자체에 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재난안전에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임무와 역할이라든가 역량이 전문성이 지금 사실 패스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한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격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런 주지사라든가 카운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재난안전 교육도 받게 되고 네. 재난안전 매뉴얼도 숙지도 하게 되고 그 재난에 대해서 태풍, 홍수,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때는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이 생기고 난 다음에 네. 이틀 후에 일주일 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난이 생기고 나서 30분, 1시간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초기 대응에 이런 재난 행정이 제대로 되려면 평상시 때 이렇게 심하게 연습하고 훈련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습하고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거다. 네. 특히나 지금 광주 전남에서 자꾸 지금 산사태라든가 침수라든가 폭염에 의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눈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구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지자체장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안전을 생각하면은 안전을 위한 윤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광주도 작년부터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자연재해 저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지금 자연재해 대책법이란 법에 의해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약 한 16억 정도 들여서 지금 1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연구 보고서에 보면 전화번호부 책 몇 권 정도의 엄청난 볼륨으로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중간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자문을 했는데 좀 화를 많이 냈죠. 네. 왜냐하면 지금 153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자연 태풍, 홍수, 지진 이런 폭염에 대해서 폭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무슨 설문조사를 통장님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등 정말 그 항구적인 대책. 예컨대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양동시장 쪽에 침수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고 또 대궁동 로타리 남구청 근방 자꾸 침수가 되고 있고 네. 또 강상구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구역에 지금 하수관 자체가 설계가 30년 빈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광주 금당산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100년 빈도의 강우가 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냥 비가 오면은 그 비에 우리가 지배 당할 거냐 아니면 그 비를 지배할 것이냐인데 이런 것들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16억이나 들여서 했으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증적이고 효과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이제 국지성 호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시민들도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자꾸 모든 태풍, 홍수, 지진, 화재가 나면은 그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네. 물론 조선 500년 역사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면 네. 모든 것은 짐의 부덕이다라고 얘기도 왕이 했지만 실제로 재난이 생겼을 때요. 우리가 저희들이 광주대 방재안전학과에서 자꾸 얘기하지만 대학원 수업할 때 자조, 공조, 공조란 말을 자주 쓰거든요. 네. 재난이 생기면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고 네. 재난이 생기면 바로 옆에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국가 공권력 지자체라든가 공권력이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 단 1.7%입니다. 그럼 결국은 98%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나 스스로 지키는 거죠. 네. 태풍, 홍수, 지진이 왔었을 때 멀리 있는 이웃이나 멀리 있는 공권력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재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역량을 우리 시민 스스로 153만 시민 스스로 재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난 같은 경우는 저를 피해간다, 나를 피해간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보도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대비책들을 다 익혀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내리는 비와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재난 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 우리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 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만들고 무슨 복지관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시민의 생명만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러한 재난 안전에 대한 이번 서울시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행정에서 재난 행정에 대한 예산은 마치 그냥 무료 공짜 돈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재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안전 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특히 또 경제적인 약자들이 재난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거든요. 네. 관에서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세워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훈련도 필요하고 매뉴얼도 필요하고 대비도 우리가 시설도 철저히 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송영창 방지안전학과 교수님과 송창영. 안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